네, 4월 21일 수업이고요. 2일차 수업입니다. 어제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내용들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웹페이지 제작할 때 쓰이는 기술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웹기술 개요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요약하면은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과목들이 HTML, 그 다음에 CSS라고 하는 과목이 있고요. 네, 이게 보통 이제 웹 페이지의 디자인을 표현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언어를 공부해야 되는데 이게 공부 기간이 좀 길어요. 거의 한 2.5에서 3개월 정도 진행이 될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로서의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웹페이지에 적용하기 위한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이제 나눠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액트 JS라고 하는 걸 하는데, 이 리액트 JS 같은 경우는 한 1.5개월 정도 예정이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한 2주 정도는 포폴이 진행이 되는데, 이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각자 이제 주제를 선정하셔갖고 내가 한번 작업해보고 싶은 페이지가 있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그거를 선정하셔갖고 학원 일주일 동안 이제 작업을 하시면서 좀 잘 안 풀리는 부분이라든지 어떤 가이드가 필요하실 때 이제 강의실 나오셔서 이제 멘토링을 받으시면 되는 뭐 그런 과정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했었던 거는 이제 개발 환경을 구성을 했죠.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했고요. 근데 강의실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이 좀 손을 타니까 그 특수성 때문에 일반적인 설치 프로그램이 아니라 압축 파일 내려받아서 좀 세팅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몇 가지 확장팩,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할 때 쓸 수 있는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거, 그냥 확장팩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 확장팩들 몇 가지 이제 추천해드려서 설치를 하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테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가 이제 HTML 기본 구조. 그래서 HTML이라고 하는 단위 안에 헤드와 그리고 바디로 구성된다. 그래서 어제는 이 헤드 안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기본 설정 내용들, 헤드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아직 더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날 때마다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지금은 우리가 페이지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설정들, 그리고 HTML이라는 태그가 시작하기 전에 느낌표 독타입 HTML이라고 DTD 선언이라는 게 들어간다고 했었죠. 이게 이제 HTML의 버전을 명시하는 건데, 이게 안 들어가면은 웹브라우저가 HTML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브라우저마다 표현 결과가 좀 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반드시 넣어줘야 모든 웹브라우저가 표준화된 과정으로 이제 해석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단위를 태그라고 부른다고 했죠. 태그가 어떤 개념이냐면은 이제 책 읽다가 형광펜으로 표시하는 것 같은 개념이다. 네, 거기까지 어제 말씀을 드리고 정리가 됐습니다.
자, 거기까지가 이제 어제 드렸던 파일 중에서 요 1번 파일에 해당하는 내용이었고요. 오늘은 요 두 가지 파일 내용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각자 개인 작업 폴더 만드신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할 과목별로 폴더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설치한 폴더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요 A 번째 과목 안에서 제가 드린 압축 파일 이렇게 풀어 놓으시면은 얘가 이제 실습할 단원이다. 어제 1번 폴더 했고 2번 폴더 안에 이렇게 들어가죠. 이제 간단한 교환 텍스트 정리 내용을 제가 PDF로 드리는데 이 PDF 파일을 따로 보려면 이제 프로그램 같은 게 또 필요하잖아요. 자, 어제 말씀드렸던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익스텐션 중에요. PDF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게 제일 설치한 사람들이 많네요. VS 코드 PDF라고 하는 익스텐션이 있어요. 얘를 설치하시면요. 네, 이렇게 설치가 되고 나면은 이제 왼쪽 트리에서 PDF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뭐 여기에 직접적으로 어떤 드로잉을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간단하게 읽을 때는 편해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게요. 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HTML은요, 일단 연구원들의 문서, 즉 논문 같은 거를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시작이 됐어요. 결과적으로 여기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HTML은 책 쓰려고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책을 쓰기 위해서 표현하는 게 뭐예요? 제목, 그 다음에 목차, 문단, 그림.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MS 워드나 한글 같은 걸로 문서를 작성하실 때 필요한 기능들이요. 표. 보통은 이 정도가 기본이죠. 그러니까 HTML이라고 하는 것의 기본 기능은 여기서 시작을 해요. 제목, 목차, 문단이나 문장, 표 같은 거를 표현하는 데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HTML의 기본 기능들은요. 크게 문단을 구성하는 기능과 문장을 구성하는 기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단은 문단 관련 기능들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제목입니다. 여긴 어렵지 않아요. 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제목은요, 우리가 뭐, 큰 제목을 쓸 수도 있죠. 1 한 다음에, 무엇무엇의 개요. 그 다음에, 1 하고서 약간 작은 제목으로, 무엇무엇이란. 2 한 다음에, 무엇무엇의 종류. 하고서 또, 1 하고서, 뭐뭐뭐.
2 하고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제목을 계속 수준에 맞춰서 작성하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제목 헤드라인. 헤딩이라고 불러요. 헤딩에 1수준부터 6수준까지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제목의 레벨별로 이렇게 태그가 쪼르륵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체로 이제 H1 같은 경우는 웹사이트 로고 만드는 데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H2 같은 경우는 페이지 제목. 이런 거 만들 때 많이 사용을 해요. 자, 그래서 이따가 제가 실습 시간을 따로 할애를 해드리면 여기 실습 자료 폴더 안에 보시면은 제가 소스 코드를 이렇게 이미지로 떠서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내가 요 정도 레벨은 한번 직접 타이핑을 해봐야겠다 라고 판단이 되시면은 실습 자료 폴더랑 구별되게끔 저는 보통 이렇게 단원 폴더 안에 실습 자료라는 폴더가 따로 있고 요 바깥에서 이렇게 작업을 해요.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폴더가 이제 이렇게 되게끔요. 2번 문단 관련 요소라는 폴더가 있으면 실습 자료 폴더 안에는 그냥 그대로 두고 요 바깥에서 이렇게 HTML을 만들어서 이제 하게끔 이렇게 의도를 한 건데 나는 뭐 다른 스타일로 파일을 정리하겠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뭐 윈도우에서 파일이나 폴더 관리 어떻게 하는지는 각자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으실 거잖아요. 자, 해갖고 이제 어제 소개해드렸던 요 기본 코드 템플릿 쭉 작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바디 안에 있는 내용을 이제 확인하셔서 쭉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왔다 갔다 보는 게 조금 불편하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불편하다고 생각이 되시면요. 이 탭 하나를 드래그 하시면은 위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양쪽에 보고서 이렇게 진행이 가능하시거든요. 처음에 의도한 거는 옆에 탐색기 이렇게 숨겨놓고 한쪽 보시면서 이쪽에서 코딩하세요. 요런 의도로 준비를 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음 내용 넘어갈게요. 자, 제목이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거는 본문이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문단을 표현하는 방법은 P라고 하는 태그 안에 내가 작성하고자 하는 내용을 넣으시는 거예요. 패러그래프 줄임말이고요. 본문 안에 다른 본문을 중첩해서 쓰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P를 열고 P를 닫았다 라고 하시면은 이 안에 내가 다른 서브 문단들을 또 넣으실 수 있어요. 이거 정답이 없어요. 넣고 싶은 대로 넣는 거예요. 아니면은 바깥에 있는 거 빼고 이거 빼버리고 이런 식으로 그냥 두 개의 독립된 문단을 병렬로 놓으셔도 돼요. 자, 인터넷 같은 데서 게시글 같은 거 작성할 때 보통 이게 문장이 쭉 길어지면은 줄바꿈을 한번 하시죠. 그 다음에 문단을 구별하기 위해서 엔터키를 한 2번, 3번 정도 누르시면서 빈 공간을 좀 넣으시는 경우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문단 간에 좀 떨어져 있어야 읽기가 편하니까요. 근데 원래 그게 기본값이에요. P 태그 2개를 이렇게 병렬로 나열하면요. 문단과 문단 사이에는 약간의 여백이 형성이 돼요. 자, 어떤 얘기냐면요. 문단 정의.
자, 이렇게 p 태그 두 개를 놨어요. p, 이렇게 p 두 개를 놨습니다. 얘를 이제 폴더에서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문단하고 문단 사이에 약간의 여백이 자동으로 생겨요. 이런 특성들이 있어요. 태그를 연달아서 사용을 하면은 태그와 태그 사이에 약간의 여백들이 자동으로 생기는 애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 내용은 이제 인용문인데요. 블록큐트라고 하고요. 주된 기능은 출처가 존재하는 형식의 문장을 넣을 때, 어디서 베껴온 내용들 같은 거 표시할 때 쓰는 태그입니다. 일반적으로 쓰임새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구자들이 만든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논문 작성에 필요한 기능들, 논문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기능들이 들어있어요. 논문 같은 거 쓸 때는 출처 같은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자, 요 인용문 안에 원하신다면은 다른 문단 요소들을 포함시킬 수 있어요. 앞에서 우리가 봤었던 H1부터 H6 혹은 P 혹은 밑에서 앞으로 볼 내용들도 이 안에 포함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용문으로 설정된 문단은 오른쪽으로 약간 들여쓰기가 적용이 돼요. 자, 여기까지 나와 있는 게 이제 2번 예제예요. 자, 바디 태그 안에 본문 들어가죠. 일단 첫 번째 제목, 그 다음에 H2로 소제목, 본문 문단 하나, 본문 문단 두 번째, 그리고 인용문을 하나 넣어서 인용문 안에 문단을 하나 넣었습니다.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게 문서의 구조를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페이지 결과를 확인해 보면은 첫 번째 제목, 두 번째 제목, 그리고 문단이 두 개가 있고 인용문은 조금 들어가 있죠. 자, HTML 작성하실 때 이제 하나 참고하실게요. 자, 제가 여기 띄어쓰기 엄청 많이 했어요. 띄어쓰기 백날 해봐야 하나밖에 인식 안 합니다. 월드와이드웹 컨소시엄 밑에 엔터키 엄청 쳐볼게요. 새로 고침할게요. 여기 월드와이드웹 컨소시엄 요 다음에 엔터키 엄청 친 거예요. 네, 여기 잘 눈여겨보세요. 엔터키 엄청 많이 쳐봐야 띄어쓰기 하나로밖에 인식 안 합니다. 자, 여기서 띄어쓰기라든지 줄바꿈이라든지 들여쓰기 이런 것들은 그냥 작성자가 이 코드를 알아보기 편하게끔 하는 장치일 뿐이에요. 실제로 화면에 반영되질 않아요. 이렇게 작성하면 처음에 작성하는 게 이제 좀 익숙하시지 않으신 경우에 이런 식으로 띄어쓰기라든지 들여쓰기 같은 거 다 무시하고 작성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처음에 작성할 때는 편하겠지만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가 작성한 거 조금 수정해야 될 일이 있다 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작성했을 땐 본인이 작성한 거 본인도 못 알아봐요. HTML 태그는요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게 HTML 태그는 항상 포함 관계를 가져요. 자, 그래서 우리 문서 구조 다시 한번 볼게요. 처음에 HTML이라고 하는 태그가 들어있죠. 이 안에
헤드라고 하는 태그가 있죠. 그리고 이 안에 body라고 하는 태그가 있죠. 요 안에 들어간 내용은 어제 했고요. 오늘 한 내용. H1이라는 태그가 있고 이 안에 어떤 내용이 있고 P 태그가 있고 이 안에 어떤 내용이 있고 인용문을 표현하기 위해서 블로큐트란 태그가 있고 이 안에 또 P 태그 넣고 내용 들어가고 P 태그 닫히고 블로큐트 닫히고 이렇게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이 블로큐트라고 하는 이 태그 영역 안에 P라고 하는 태그가 들어있고요. 다시 이 안에 본문이 이런 식으로 블록 간의 중첩 구조를 가져요. 밖에서 안으로 점점점 좁혀가는 형식이에요. 이 구조를 좀 쉽게 파악하게 하기 위해서 이 블록이 중첩될 때마다 소스 코드 상에선 들여쓰기를 하나씩 만드는 거예요. 탭키를 쳐가지고요. 그래서 body 안에 들어가 있는 영역은 탭키 한번 쳐가지고 이렇게 밀고요. H1 요건 제가 내용이 얼마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보통은 이렇게 많이 작성을 해요. H1이라는 블록 안에 들어있는 내용도 들여쓰기로 넣고요. 코드가 너무 간단하면 이렇게 한 줄에 퉁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요런데요. 블로큐트라는 영역 안에 들어있으니까 들여쓰기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포함 관계를 탭키에 들여쓰기로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게 포함 관계를 확인할 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상에서요. 이 왼쪽에 보시면 라인 넘버 보이죠? 여기 마우스를 살짝 올려보시면은 아랫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이 보여요. 이걸 누르시면은 블록 단위로 접혔다 넓혔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포함 관계를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블록 간의 포함 관계를 이렇게 선으로 또 표시해 주기도 하고요. 항상 코드의 구조를 잘 염두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을 만약에 내가 실습을 한다라고 하면 절대 지금 보여드리는 이렇게 실습하지 마세요. 자, 블로큐트 한 다음에 들여쓰기 하라 그랬으니까 들여쓰기 만들고 P 열고 P 열고 그 다음에 내용 작성하고 그리고 P 닫고 블로큐트 닫고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시죠? 이렇게 코드를 순서대로 작성하시면 이거 그냥 타이핑 연습입니다. 작성 과정에서 구조를 항상 염두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구조가 어떤 식이라고 말씀드렸죠? 밖에서 안으로 중첩되는 구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태그를 뭔가 열면 내가 태그를 시작 태그를 작성을 하면은 무조건 종료 태그를 그 다음에 무조건 작성하세요. 일단 이 네모 테두리를 먼저 만들어 놓고 안에 내용을 채워 넣는다예요. 그래서 거의 모든 코딩용 메모장들은 이렇게 내가 시작 태그를 열면은 마침 태그를 자동으로 생성을 해줘요. 여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도 보면요. 일단 단어 몇 개 치면은 요거 쓰시려는 거예요 물어보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엔터키를 땅 치시면은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괄호를 닫아요. 그럼 자동으로 생기죠. HTML 작성이 조금 익숙하신 경우에는
HTML이 조금 익숙하신 경우에는 뭐 이렇게 제시되는 이 코드 인텔리전스라고 하거든요. 이 기능을 코드 어시스턴트 내지는 코드 인텔리전스라고 부르는데 그냥 자동 완성이라고 하시면 돼요. 이 기능을 활용하셔도 크게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근데 코드 작성 자체가 아직 익숙하시지 않으신 경우에는 그냥 여기 제시되는 거는 눈으로만 참고하시고 웬만하면은 직접 다 작성을 하세요. 손으로 직접 치는 거랑 그냥 눈으로 보고 넘어가는 거랑 진짜 천지 차이예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할 일도 많지만 남이 작성한 코드를 리뷰하는 일도 되게 많아요. 그러려면 이제 태그를 하나하나 알아야지 몇 글자 치고 그냥 자동 완성 써버리면은 여기 뒤에 오타 있는 거 발견을 못해요. 다들. 코딩은 오타 나면은 그냥 다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연습하실 때는 웬만하면 다 입력을 하시고요. 조금 내가 이제 이게 좀 지겨워졌다, 귀찮아졌다. 지겹다는 아니고 귀찮아졌다 라는 느낌이 드시면, 귀찮아라는 생각이 드시면 그때부터 쓰세요. 귀찮다라는 거는 뭔지 알기 때문에 귀찮은 거예요. 포인트는 일단 태그를, 시작 태그를 열면 무조건 종료 태그를 먼저 만들어라. 그리고 엔터키 딱 치고 들여쓰기 몇 번 해갖고 다음 내용이 들어갈 블록을 잡아놓고 이렇게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목 명시하는 거, 그 다음에 본문을 위한 패러그래프 태그, 인용문을 위한 태그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일단은 요 1번하고 2번 파일, 요거 두 개를 요번 교시 남은 시간에 실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보통 실습 예제는 개당 10분 정도 측정을 해요. 손이 좀 빠르신 분들은 좀 일찍 끝나시기도 해요. 그때 이제 내용 한번 다시 리뷰하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지금 40분이니까 요거 3시까지 실습하시면 되고 10분 쉬었다가 3시 10분에 뵙겠습니다.